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계약 안에 존재하는 1년 연장 옵션 발동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보도가 유럽 내 공신력 높은 기자 그리고 언론들에게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고, 또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 1티어 기자인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 잔류하기를 원한다는 코멘트와 더불어 이 연장 옵션이 거의 결정됐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상반된 내용인데, 이와 더불어서 영국의 인터넷 매체 팀토크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이후 파리 생제르맹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또 다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엇갈린 보도 속에 진실은 무엇인지 한준TV가 각각의 외신 보도를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고 또 직접 취재해서 파악한 정보를 통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 독일 내에서 공신력 1티어로 유명한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올린 최신 정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1년 더, another year, 더 머물 가능성이 increasingly likely, 점점 더 유력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쓰면서 스퍼스가 2026년까지 손흥민 선수의 계약 안에 존재하는 조항을 발동하는, 트리거할 것이 expected, 예상되며 it's almost decided, 거의 결정난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32살인 월드 클래스 윙어, 세계적인 윙어 손흥민 선수 역시 also wants to remain at Tottenham, 그 자신도 토트넘에 남기를 원한다라는 정보를 덧붙였어요. 즉 이것이 토트넘 구단 측의 일방적인 발동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보도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독점 취재 정보와 상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026년까지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는 토트넘의 계획도 맞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기를 원하는 상황도 맞지만 원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를 끝내기 전에 우승컵을 꼭 들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토트넘에 잔류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토트넘이 자신을 존중하는, 자신을 정말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연 계약, 최소 2년 이상의 새로운 계약을 제시할 경우에 그럴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새로운 계약은 당연히 이전에 맺었던 계약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재계약을 맺을 때마다 연봉이 상승했었죠. 그러나 2021년 여름에 최근에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봉이 동결 상태인 채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을 보내던 전반기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가 여전히 건재하자 30대의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토트넘은 단연 신규 계약을 제시할 것처럼 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식 테이블이 차려지지 않은 채 시즌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거액의 연봉과 함께 장기 계약을 제시하기 위한 재정적인 기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것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토트넘에서 뛰면서 자신의 남은 전성기를 챔피언스리그도 뛰고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연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2년차 시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그렇다면 결정을 하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측 모두 지난 여름 오프 시즌 기간에도 공식적인 협의를 가지지 않고 이번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이 돌입하고 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약상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연장 계약 발동 없을 경우 2025년 1월부터 보수만 룰 대상자가 되면서 어떤 팀과도 사전 계약이 가능해지는 손흥민 선수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 구단은 여기 계약의 유리함을 가져오기 위해 1년 연장 옵션을 손흥민 선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동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의사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될 경우에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사이가 처음으로 틀어질 수가 있고, 다니엘 레비 회장과 손흥민 선수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스포츠 비즈니스적 축구계에서의 평판조차도 다시 한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레비 회장 자체의 인품이나 인성도 그럴 정도로 막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측에다가 어느 정도 손흥민 선수도 유리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구단도 어느 정도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 향후 잠재적인 어떤 그 운영의 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잔류할 의사가 있기는 있으나 거기에는 조건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1년 연장 옵션 계약을 발동하더라도 본인이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에 가고 싶은 팀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건을 통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 혹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내고 또 올 시즌에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면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건재함을 본인도 보여준 것이고 토트넘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고, 또 그 흐름을 따라서 그런 정도 팀의 상황이라면 분명히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토트넘의 전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래, 연장된 1년간 좀 더 뛰어보고 그 다음 해 FA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자, 이렇게 해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 남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손흥민 선수도 본인의 남은 커리어를 어떻게 보내야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토트넘 내의 연봉 1위 금액은 사실 해리 케인이 있을 때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이고, 또 탕기 은돈벨레와도 같은 정도 수준의 금액이었다 보니까 지금은 새로 계약을 맺은 선수들보다 금액이 높지만은 여기서 새로 계약을 추가로 연장할 때는 어느 정도는 상향되는, 그래도 20만 파운드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미 물론 손흥민 선수의 현재 계약 안에는 구단의 상품 수익의 일부를 또 받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또 로열티 보너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최소 25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 조건이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너스 조항들은 말씀드린 다른 더 많은 기본 주급을 받는 선수들에게도 각각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더 이상 많은 돈을 주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만을 위한 특별 대우는 아니거든요. 토트넘 구단 내에서는 특별 대우일지 몰라도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타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시점에도 영국인이 아닌 선수들 중에서는 한 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는 선수로서 또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토트넘 구단에 바친 헌신, 시간, 기여, 업적, 그리고 상징성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1년 더 남는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상황이 된다면 물가 상승률이라도 고려를 해서 연봉을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아직 손흥민 선수의 연장 계약 옵션은 공식적으로 발동되지 않았고 12월 말쯤 가서야 이런 부분들이 양자 간의 공식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합의 속에서 발동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합의 없이,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현재 A매치 소집이 되어서 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한국 대표팀과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면한 그런 협의도 없이 이런 발동이 가까워지고 있다,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더더욱 손흥민 선수가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스페인의 이적 시장 전문 매체인 피차헤스,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 없이 보도하는 매체는 아닌데요. 이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을 보면은 우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한국인 공격수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이사회와의 관계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처우와 지금의 행동, 의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만이 뭐냐? 구단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려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특히 신규 계약을 맺은 그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차지했고 챔피언스 진출도 이끌었고 또 지난 시즌에 비록 후반기 막판에 꺾이긴 했지만 그 전까지 포스트코글루 감독 체제 초반에 굉장히 많은 골을 몰아치면서 주장으로서 활약도 하면서 더 큰 영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더 나은 조건을, 특히 연봉 인상 내지는 더 긴 계약 기간이라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냥 연봉 동결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피차헤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영국의 공신력 높은 라디오 매체 토크스포츠의 보도를 인용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 토크스포츠의 보도에 이어서 협상의 진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1년 연장 옵션에 대해서 물론 구단이 주도하에, 구단이
동의를 받지 않고도 발동시킬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선수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할 경우에는 선수가 다른 움직임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연장해봤자 1년이잖아요. 그렇다면 구단이 엄청난 이적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태업하는 상황, 마음이 불편한 상황, 물론 손흥민 선수의 프로 정신을 생각한다면 태업을 할 선수는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지 여론이 큰 토트넘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구단 경영진이 부담감과 압박감과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1년 연장 옵션의 발동 조건에 대한 명확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떠날 수도 있다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들이 스페인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만약 토트넘을 떠난다고 했을 때는 케인의 사례처럼 토트넘 구단 측에서 그래도 해외로 나갈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해외팀과 많이 접촉을 하고 그쪽은 문을 열어줄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해외로 간다면 프리미어리그급의 위상을 가진 리그를 원할 텐데 그런 리그가 현 시점에서 스페인밖에 없으며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페인 쪽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스페인 팀들과 연결고리가 강한 이적 시장에서 특히 많이 연결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도 여기에 발을 얹혀놓고 있다. 왜냐? 파리 생제르맹 이적 시장 소식이 정통한 스페인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리냐, 아틀레티코냐, 바르셀로나냐, 혹은 뭐 제3의 클럽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스페인과 프랑스의 이적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언론 사이에서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달려들 팀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팀 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손흥민 선수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토트넘 팬들은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운영진이 만족시키고 또 손흥민 선수가 팀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라. 제대로 된 조건을 제시해라. 또 이런 분위기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피차이스의 보도가 나온 근거가 이 토크스포츠의 보도입니다. 피차이스보다 토크스포츠는 공신력이 높고 토크스포츠 역시 영국판 더불어 스페인판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토크스포츠는 말씀드린 대로 축구 선수 출신 레전드들이 많이 패널로 출연하기로 하고 해설과 언론인들이 꽤 현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만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내놓아야 하다 보니까 가끔은 뭐 뜬 소문이라든지 조금 잘못 와전된 얘기가 전달되기는 해도 그래도 토크스포츠 역시 이런 많은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거든요. 이 토크스포츠가 몇몇 매체들이 그러하듯이 구단 쪽의 소스가 아닌 에이전트 소스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이 1년 연장 옵션 발동 계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목이 명확합니다. 손스 토트넘 컨트랙트 디스어포인트먼트.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이 계약 조건 상황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이 보도는 사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다른 현 시점의 다양한 이적설과 이적시장의 이야기들을 묶어서 소개했는데 그 메인 뉴스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뉴스였고 이것은 인용 보도가 아니라 토크스포츠 언더스탠드라는 표현을 통해서 토크스포츠가 직접 취재한 이야기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토트넘이 팀의 주장이자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않기로 한 결정, 즉 신규 계약 체결이 아니라 기존 계약 안에 있는 1년 연장 옵션 발동, 이것은 새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이 그냥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이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굉장히 부정적인 놀라움인 것이죠. 손흥민 선수 측은 특히 손흥민 선수 본인도 토트넘에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장기 계약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 대신 토트넘은 기존 계약 안에 있는 1년 옵션만을 발동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를 통해서 2026년 여름까지 손흥민 선수를 묶어두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32살인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이 끝나야 자유계약 선수가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토트넘에서 10년 이상 활약하는 상황이 될 텐데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에 3골을 넣은 것을 포함해 역대 프리미어리그 311경기 123득점 그리고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버풀과의 경기에 패배했던 토트넘의 출전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정말 장기 활약 중인 레전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헌신에 대한 다니엘 레비 회장의 입장은 올 시즌 첫 리그 11경기에서 벌써 5번이나 패배한 상태로 인해 큰 불만을 갖고 있는 토트넘 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리빌딩도 시원치 않은데 팀 최고의 선수, 레전드에게 이따위 계약과 이따위 제안을, 이따위 대우를 하느냐라는 반응은 손흥민 선수의 실망이자 토트넘 팬 전체의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이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결국 토트넘이 다음 시즌도 재정적으로 크게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즉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통해서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 계약만 묶어놓고 내년 여름에 이적료를 받고 떠나보내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저희가 예상해드린, 분석해드린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국의 인터넷 매체 팀토크의 스티브 피어슨 기자가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 계획을 둘러싼 로마노 기자의 보도, 그 외 다른 매체들의 보도를 다양하게 소개하는 과정 속에 본인들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프랑스의 거대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이 오랫동안 손흥민 선수를 존경해 왔으며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토트넘 역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할 경우 2025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알린 것인데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말씀드린 오래 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어요. 언제부터냐?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언제 가는지 그 타이밍을 계속 보면서 손흥민 선수를 리스트에 올려두면 그 대안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었고, 실제 2012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손흥민 선수 측과 접촉을 추진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아나골절 부상도 있었고 몸 관리에 전념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음바페 이적이 지연되는 상황도 펼쳐지면서 그냥 이면에서의 이야기로만 떠돌았고 결국에는 공식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게 됐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 합류 이후 확실하게 경기력도 만족하고 있지만 아시아 마케팅, 한국 시장 개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는 파리를 떠나서 스페인 라리가로 가거나 또 다른 리그로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일들이 외부에서 추진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당장 이강인 선수를 내보낼 생각은 없지만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을 마치고 나서 파리 소속으로 클럽 월드컵까지 치르고 난 이후에는 팀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떠난 이후에라도 파리 생제르맹은 또 다른 아시아 스타, 그리고 또 다른 한국 선수를 데려오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물망에 오른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만한 현 시점에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한국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미 검증된 메가톤급 스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시장에 나온다면 움직일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고, 무엇보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현 파리 생제르맹 회장이 토트넘의 지분 인수를 논의하기도 했던 인물인데다가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과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접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이 정말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레비 회장이 파리 생제르맹의 알켈라이피 회장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연봉이라든지 또 비전이라든지 또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이강인 선수가 떠나면서 손흥민 선수가 온다거나 혹은 둘이 한 시즌 정도를 함께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유럽의 빅클럽 역시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미 이강인, 김민재라는 한국 선수를 통해서 한국 투어도 진행을 했고, 한국 시장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느낀 이 팀들이 아시아의 최고의 스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좀 매력을 느끼고 있고,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적료가 충분히 레비 회장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조건만 좀 갖춰주고 선수를 포함한 딜이라든지 스폰서십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력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현재 스쿼드상으로도 필요한 존재이고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은 토트넘이 이번에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어느 정도 이 얘기를 전달하지 않겠느냐. 챔스에 못 나가게 되면 내년 여름에 너가 챔스에 나가는 팀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만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서 자유롭게 좋은 연봉 받으면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토트넘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리스트업 되고 있습니다.
에베레치 에제가 대표적이고 또 이미 합류한 오도베르라든지 또 1월달에 선수 등록이 될 강원FC 양미혁 선수라든지 또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현재 그리스 21세 이하 대표 선수로서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 니른베르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신 공격수 스테파노스 치마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그리스 최고 명문팀인 파옥 소속으로 말씀드린 이 니른베르크에서 임대되어 뛰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주로 뛰고 있지만 양발잡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형태의 속도감 있는 공격도 가능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뉴캐슬도 원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성향을 봤을 때 딱 또 다른 손흥민이다. 그리스의 손흥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들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토트넘 구단 자체가 결국엔 셀링 클럽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디애슬레틱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자본을 구단에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해 금액을 매겼고 순위를 매겼는데 20개 팀 중에서 토트넘이 16위에 그칠 정도였어요. 토트넘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수를 영입하거나 내보낸 선수를 통한 그 이적료로 선수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손흥민 선수와 결별할 때도 그 대안을 새로운 돈을 써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활용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손흥민 선수의 매각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11월 19일 밤 11시 팔레스타인과 201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 경기를 치르고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 치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열망하고 있는 우승 트로피가 걸린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AS 로마와 빅매치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가능성도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과연 토트넘이 이 중요한 경기들 맨시티전 로마전을 필두로 풀럼, 본머스,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어려운 3연전까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떤 경기력을 보이면서 본인의 이적 가능성 내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 우승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적 소문 그리고 1년 연장 옵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독점적인 소식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